집안 망칠 엽혔네. 병에 걸리더니 미쳤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2살 정민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숙은 남편 조용환과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용환은 알뜰하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숙도 낭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둘은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노후 대비 확실히 해놔야 해. 결혼 초 용환의 말에 민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뜰함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장실에서는 화장지를 단 한 칸만 써야 했습니다. 소변은 여러 번 본 후에야 물을 내릴 수 있었고 페이퍼 타올은 한 번 쓰면 빨아서 말려 다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무조건 다음 끼니에 다시 나왔죠. 여름이면 선풍기조차 사치였고 겨울이면 내복을 새겨입고 살았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기름값이 아까워 버스를 탔고 전구 하나 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참자. 노후를 위해서라잖아. 가족을 위해 저러는 거겠지. 민숙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화장지 한 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물 한 방울 아끼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들어간 거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데 미쳤다고 5,000원씩이나 써? 정신이 썩었구만. 집에서 마시면 되지. 용환의 말 한마디에 민숙은 20년 지기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민숙의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갈색 올림머리는 언제나 단정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까워 머리를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민숙은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믿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민숙 환자분,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에 혹이 보이는데 민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나한테?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이래. 2기라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숙은 남편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환의 첫마디는 민숙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뭐라고? 수술비 말이야. 얼마나 나온대? 비싼 거 아니야? 민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암에 걸렸다고.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근데 수술비가 중요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냐고. 요즘 암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데. 보험은 처리는 된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나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숙의 가슴에 병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40년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숙에게 용환은 말했습니다. 국립암센터로 가는 게 어때? 거기가 제일 싸다던데. 괜히 큰 병원 가서 돈 낭비하지 말고. 민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 가족으로는 생각하는 건가? 내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건가? 며칠 후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민숙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정민숙 맞지? 돌아보니 20년 전 헤어진 친구 권인자였습니다. 인자야? 세상에. 야, 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무슨 일 있어? 인자는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쁜 옷에 환한 미소, 민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뭐? 야, 괜찮아? 인자가 민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민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잘 치료하면 완치율 높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남편은 뭐래? 병원비 걱정하던데. 뭐? 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너 아직도 그 사람이랑 사는 거야? 20년 전에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만남도 끊었잖아.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인생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봐. 나도 10년 전에 이혼했어.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해. 요가 강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마음은 또 얼마나 편한데. 인자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수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 살고 있는 걸까? 인자와의 만남 이후 민숙은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화장지를 2칸 썼습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따뜻한 캔커피도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핸드크림 하나를 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용안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야? 저녁 식탁에서 용안이 영수증을 흔들었습니다. 핸드크림? 이거 15,000원짜리잖아. 커피? 하루에 커피를 2개나 샀어? 손이 너무 거칠어서. 손 거칠면 어때? 죽어. 바셀린 바르면 되지. 이런 비싼 거를 쓸데없이 사서. 용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집안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더니 정신까지 나갔어? 민숙의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40년간 쌓아왔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암 걸렸는데 핸드크림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은 내가 죽어도 병원비만 걱정하겠네. 민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 소리 지르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날 밤 민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다가 서재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용안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용안이 자리를 비운 틈에 민숙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을 펼쳐든 민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2천만 원. 또 다른 통장엔 1억 8천만 원. 정기예금 통장엔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민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간 화장지 한 칸 쓰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엔 동상 걸릴까봐 두려웠던 그 세월 동안 남편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장 명의였습니다. 모두 조용한. 나는 뭐였지? 나는 여태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어. 민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뭐였던 거야? 그냥 무급 가정부.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내 수술비가 얼만지 전전긍긍하다니. 새벽까지 통장을 들여다보던 민숙은 핸드폰으로 모든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숙은 용안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통장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용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게 중요해. 10억이 넘는 돈을 숨기고 나한테 화장지 한 칸에 열을 내고 덤벼들던 게 말이 되대? 화장지를 한 칸 썼으니까 모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뭐가 문제야? 노후 대비하려고 모은 건데. 저렇게 모아놨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이 집 사람이잖아. 나 당신 부인이야. 당신도 절약해서 같이 모은 거야. 우리가 함께 잘 살자고 모은 건데 왜 그래? 민숙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진짜야? 엄마 유방암이라고? 응. 엄마, 진작 나왔어야지. 아빠 너무 심했어. 엄마 아픈데 병원비 걱정이나 하고. 미쳤나 봐, 진짜.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돌봐줄게. 딸의 따뜻한 말에 민숙은 울컥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알았지?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서. 민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4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숨긴 재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저는 극도의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현재 유방암 투병 중입니다. 변호사는 민숙이 찍어온 통장 사진들과 40년간 용환이 강요했던 생활을 증명할 각종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하시죠.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법원에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피신청인 조용한 씨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화장지를 2칸 쓰거나 커피를 마셨을 때는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용환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절약한 건데 그게 죄입니까? 노후 대비하고 자식들 주려고 모은 돈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재산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부인의 암 치료비 전액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용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억이나 떼어간다고? 뭘 한 게 있다고 5억을 떼어간다는 거야? 민숙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4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끝났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민숙 환자분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민숙은 인자와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가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민숙은 문득 화장지를 한 칸만 뽑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2칸을 뽑았으며 민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바꿔가면 돼.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잖아.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녁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내가 쏠게. 아니야, 내가 쏠게. 오늘은 내 새 출발 기념일이잖아. 계산을 하며 민숙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편 빈집에 홀로 남은 용환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휑하고 냉랭한 집. 냉장고를 열어도 덩그러니 반찬 하나뿐. 설거지는 쌓여 있고 곳곳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5억이나 떼어갔는데 용환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잔고,
그냥 살짝만 덜 아끼라고 할 걸 그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런 건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용화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적게 붓다가 면이 설익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제야 용화는 알았습니다. 민숙이 40년간 해줬던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숙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이었지만 민숙 씨의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민숙 씨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민숙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